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외신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장순원 기자가 더 이상 나는 이제 둔촌주공 관련한 이야기 안 하고 싶다. 아주 막 그냥 밤에 막 꿈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해운 이야기로 한번 배와 관련된 이야기. 네, 배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를 준비해 국제적인 오셨습니다. 뭔가 흐름의 변화가 있답니다. 네. 장성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컨테이너선이 좀 작아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제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컨테이너선의 크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 크기의 비율대로 저렇게 네. 작은 것도 어머나, 있고 저렇게 어머나, 큰 어머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50년간 컨테이너선은 이제 대형화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보시면 예. 알겠지만 1968년에 코딱지만한 게 아, 매년 17%씩 커지면서 거의 13배가 커져서 지금은 24,000 TU급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컨테이너선이 나오는데 TU라는 게 뭐냐면은 예. 그 6m짜리 컨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 박스가 1TU거든요. 그걸 2만 개 실을 수 있는 거다. 거의 24,000개를 실을 수 있는 배까지 커졌습니다. 와, 이게 뭐 거의 한 10년 전만 해도 예. 한 10,000TU급이면 뭐 초대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불과 10년 사이에 그 2배 이상 규모가 커진 거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사이즈가 커졌는데 예, 이렇게 선박의 체급이 커진 건 경제성 때문이거든요. 뭐 화물을 한꺼번에 많이 실으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8,000TU급 컨테이너선이 예, 뭐 한 17노트 속도로 항해하면 하루에 한 80톤 정도의 연료를 쓰는데 예, 여기 선원이 한 20명 타고요. 예. 이게 24,000TU급이 되더라도 선원도 비슷하고 아, 소모되는 연료도 한 100톤 정도라서 비슷비슷한데 아, 실는 물량은 거의 3배가 늘어나니까 경제성이 확 올라가는 그러네요. 거죠. 무조건 큰 게 유리하네. 그럼 확실히. 네. 예. 뭐 한국해양개발원에 따르면 로테르담에서 싱가포르 항로를 갈 때 예. 8,000TU급 선박이 한 6,000TU급 선박보다 한 7%, 4,000TU급보다는 한 18% 정도 운송 효율이 높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더 큰 대형 이 컨테이너선 시장이 이제 꾸려졌었는데 비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신 크면 제가 한번 그만큼 더 사이즈를 비싸다. 물어봤는데 예. 이게 뭐 한 7,000TU급 그 컨테이너선이 한 우리 돈으로 한 1,4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지금 24,000TU급 같은 경우에 한 3,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한 사이즈는 3배 정도 커졌는데 단가 가격은 2배니까 네, 네. 어쨌든 운송비도 운송 효율도 좋고 네. 가격도 덜 비싼 편이다 상대적으로. 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경제성이 있었는데 요 FT 기사를 보시면 예, 그런데요. 예. 여기 FT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해운사들이 이제 좀 작은 배로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형 선박, 초대형 선박 컨테이너선을 많이 주문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기사가 나왔고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왜요? 큰 게 값도 싸고 효율도 좋다. 아니 값도 뭐 상대적으로 싸고 네. 효율성도 좋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트럼프가 2018년에 시작했나요? 그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예. 그 뒤로 이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게다가 여기 2010년대에 들어서 중국의 임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벗어나서 베트남이나 인도, 멕시코 뭐 이런 신흥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예. 이 초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곳에서 많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실어야지 이제 경제성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 역할을 할 때는 이 중국의 뭐 상하이라든지 칭다오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요런 몇 개의 허브 항만 거쳐도 예. 물건을 가득가득 실을 수 있었는데 네. 이 중국의 물동량들이 이제 뭐 베트남이나 멕시코나 이런 데로 좀 흩어지면서 이게 대형 선박을 채우기가 좀 힘들어졌다는 거 하나랑요. 출발지가 나눠져서 네. 출발지가 예전에는 중국에서 시작해서 그냥 쭉 가니까 중국에서 왕창 큰 배로 했는데 그래. 네. 관광객이 단체로 막 200명씩 오면 뭐 어. 초대형 버스 사야 되는데 7명 지금 봉고 정도만 하면 된다. 봉고 뭐 어. 이런 거가 차라리 뭐 그런 뜻이네. 맥락이 네. 그러는 거네요. 뭐 그런 맥락도 있고 또 이게 생뚱맞지만 후티 반군도 영향을 줬다고 후티 하는데 방구는 무슨 관계예요? 지금 후티 반군이 여기 예. 화면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후티 반군이 여기를 막고 수에즈 운하를 막고 여기서 지금 막 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예.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 남쪽 여기 예멘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막 미사일을 쏘고 있다 보니까 원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땐 요 수에즈 운하 요 노란색 거쳐가지고 커서를 따라서 가는데. 이렇게 갔는데 예. 이 길이 막히면서 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도로로 저기 100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예. 9,0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근데 보통 이 수에즈 운하기를 통과할 때는 한 12주 정도 걸리는데 이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요렇게 통과할 때는 요 지중해 중요한 항구들도 거쳐서 이렇게 유럽 로테르담 요런 데로 갔었는데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일단 지중해 쪽에 항만들을 못 갈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대형을 싣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서 바로 가면 중간에 네. 내릴 데가 부족해서 물가 일감이 없군요. 많이 못 싣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수에즈 운하로 갈 때는 한 12주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예.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15주에서 16주가 걸리는 더 거예요. 걸리겠죠. 이게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약간 고속버스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루트를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12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배가 12대가 필요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이게 15주에서 16주가 걸리면 배가 15대에서 16대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그 큰 거에 다 찰 물량이 안 된다. 물동량이 기본적으로 줄어들었고 배는 더 투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중대형 선박에 이제 니즈가 좀 많이 들었다. 차라리 좀 작은 걸로 자주 돌리면 되지 않냐. 네. 뭐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FTA 분석이었고 제가 예. 국내 전문가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뭐 국내 들어오는 것도 그러냐 물어봤더니 예. 실제로 이제 중대형 선박들이 좀 늘긴 했대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선박 대형화의 한계에 부닥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선박이 크면 선사 입장에서는 수송 단가가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운영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일단 이 대형 24,000 TU급 컨테이너선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밑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바닥 수심이 최소한 17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죠? 항만이 항만이 그래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주요 허브항 뭐 예를 들면 뭐 부산항이라든지 싱가포르, 상하이 예.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물동량이 많이 흩어졌다고 말씀드렸듯이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 이런 거기에 항구들은 이런 시설을 갖추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물건이 있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만이 거기를 그 사이즈를 커버가 안 된다. 네, 항만이 사이즈 커버가 안 되고 이게 뭐 야. 요게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이런 기사가 결정적인 났는데 문제네. 네. 근데 화면 그동안 어떻게 큰 배가 다녔을까? 큰 배는 거기 안 가버린 거지 그냥. 그거 안 갔죠. 근데 이제 가야 될 일이 생기는 건가요? 네, 이제 가야 될 일이 생기는데 거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야 될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중국에 있던 물동량들이 좀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만 가면 됐는데 중국에서 어디로만 갔으면 됐는데 지금은 자잘한데 다 들려야 되니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면 그냥 경주 갈 때만 되면 그냥 대형 버스로 다 실어 나르면 되는데 여기도 들렸다 저기도 뭐 들렸다 속초를 그러니까 가야 돼요, 뭐 강릉을 가야 돼요, 뭐 자잘하게 많으면 네. 그럴 수 여기 있겠네요. 요게 저기 인도 현지에 나온 기사인데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2만 TU급 이상인 에버 얼라토 같은 대형 컨테이너선이 인프라가 열악한 인도를 제끼고 있다. 그래서 모디가 이제 글로벌 제조 기지로 인도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어려워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예요. 여기 기사에 보면 그 인도 최대 항만이 네루항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가 이제 17m가 안 돼서 이런 2만 TU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못 들어온다는 건데 예. 여기 인도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나 멕시코나 이런 데 항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이 대형 선박이 과거보다 짐을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이제 한 선박 하나가 내리는 게 5,000 TU,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5,000개를 내리는데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해요. 예. 근데 2만 TU급 이상이 들어오면 그거 오래 걸리겠지. 그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그것도 오래 걸리는 것도 오래 걸리는 건데 그 야적장인 일대가 마비가 된다고 그래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량들이 그렇겠네. 예, 그렇겠네. 그러니까 거기가 야적하는 데가 마비되고 그 항만의 그 내리는 기능들이 조금 떨어지면서 예. 이 정박하고 그러니까 항만에 대기하고 정박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이게 이제 대형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빨리 항만에 접안하고 예. 정해진 곳을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아하. 거기 이제 잼이 걸리다 보니까 그
그것도 효율이 떨어지고. 예,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놀아도 작은 배가 놀아야지 큰 배가 놀면 큰일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만 TU급 같은 경우에 아까 한 2,500억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를 한 25년 정도 쓰는데 하루 놀리는데 2,5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또 이게 배가 중요한 게 그 항만에서 빠져서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 이게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일까지 어디 항만으로 가기로 했는데 늦어요. 그럼 중간에 속도를 막 내야 되잖아요. 예.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보다는 속도에 비례해서 기름값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그러니까 속도의 세제곱 만큼 에너지 비용이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항만에서 이렇게 오래 이제 접안하고 하역하는데 걸리다 보니까 이게 단위 수송비는 적은데 이런 잡다한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꼭 큰 배가 좋은 것도 아니다. 뭐 그렇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전에 왜 나르는 호텔이라고 해서 왜 초대형 항공기 에어버스 있었잖아요. 에어버스 A380인가? 예. 맞아요. 그게 이제 2021년에 이제 그 생산 중단이 됐어요. 예. 그랬던 이유가 여기는 꽉 채워서 곳곳을 한 번에 간다.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예. 코로나 때 그때 승객들을 채우기도 힘들었고 음. 또 어디 항공사에 갔는데 거기에 항공 시설이 이 A380을 커버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이제 거기에 취항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것과 비슷한 문제가 지금 아하. 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트렌드는 알겠고 그럼 네. 우리나라 요즘 조선사들 분위기도 괜찮은데 네. 그럼 점점 대형 컨테이너선 말고 좀 작은 컨테이너선을 갑자기 찾기 시작했어. 그게 네. 생각해보니 좋은 것 같아.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게 우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우리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사 입장에서 예를 들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좋은 거야? 경우에 그 기존에 지금 큰 배 있는데 응. 야 이거 안 되겠다. 작은 것도 좀 더 사야 되겠다. 새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더 사는 거니까. 아, 아니었으면 안 살 작은 배. 그러니까 새로 이제 문제는 안 그래도 좀 새로 하나 배를 사야 되는데 큰 걸 사야 되나 작은 거 세 개로 사야 되나. 큰 거 한 채 사느니 작은 거 몇 채를 주문받는 게 나을 수는 있겠네. 그러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지금은 야 큰 것만 사놨으니까 이게 운용이 안 되네. 야 작은 것도 좀 더 사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판단 미스가 저희에게는 매출이 됩니다. 뭔지 이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선을 두고도 중국하고 경쟁 많이 하잖아요. 예. 중국이 많이 따라오긴 했다고 해요. 컨테이너선. 예, 예. 근데 초대형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조선사들이 좀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긴 한데 예. 초대형 물량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어나진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도 뭐 10,000에서 16,000 TU 사이에 배들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쪽의 니즈는 조금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따지고 보면 뭐 지금은 좀 뉴트럴하다 뭐 그 정도로 오히려 네. 중국도 대형 컨테이너선을 많이 중국도 많이 만들긴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재작년에 수주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대형 컨테이너선이라는 게 아주 크게 크면 클수록 기술력이 좀 더 요한다고 해요. 그렇겠죠.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높고 깊고 하다 보니까 이 밸런스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예. 그걸 이제 잘 유지하는 게 기술인데 얇고 강한 그 강판을 써서 그 기술을 유지하는 게 기술인데 중국 배들이 약간 뭐 덤핑 비슷하게 재작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납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또 뭐 이렇게 막 물량 수주를 하는 것들을 더 계속할지 안 할지 그런 상황을 좀 봐야지 실제로 왜 예전에 우리나라도 2007년에 그 조선사들이 막 물량 채운다고 막 많이 들어갔다 할 때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모습과 비슷한 지금 모습을 대형 컨테이너선 쪽에서도 중국이 보이고 있는데 요게 뭐 중국에서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하면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재현될 수도 있긴 해서 중국이 그냥 그 물량 다 가져갈 수도 있다. 네. 잘못하면. 네. 좀 작은 거는 그렇게 만들기 어렵진 않으니. 데미지를 중국이 감수하면서 그렇게 물량 공세를 하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물량이 많아져도 그것도 중국이 다 가져가면 뭐 문제는 이제 배를 주문하는 선주 입장에서는 한 번 주문하면 오래 써야 한 되는데 30년 써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큰 배와 작은 배의 이 수요나 효용이 달라진 이유가
달라진 무역 환경, 그렇지. 미국과 중국의 뭐 대립 이것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다시 좋아지면 어떡할 거냐? 그래, 이게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이 갈 거면 괜찮은데 이러다가 트럼프 길게 대통령 해봐야 4년이잖아요. 네.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배를 그때. 그때 또 주문해야지. 감사한데 그럼 이게 참 골치 아프겠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겠네요. 네, 그런 측면은 있겠네. 이게 비즈니스는 진짜 왼쪽도 괜찮고 오른쪽도 괜찮은데 불확실한 게 제일 문제다. 그래. 길게 봐야 되고 하니까 또 길게 했다.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주문하는 거 보면 이제 중형 선박들 쪽으로 주문량이 늘고 있다는 거죠. 네. 야, 베팅을 오래 가는 걸로 베팅한다는 거구나. 그런 거죠. 일단 그런 분들이 슬슬 생긴다는 거구나. 바이든 정부 때도 뭐 중국이랑은 안 좋았으니까 트럼프 정부가 끝나서 뭐 미국도 민주당으로 넘어가더라도 사이는 안 좋고 감정이야 당연히 안 좋을 텐데 미국과 중국의 감정이 안 좋은 거랑 무역이랑 제2의 중국이 어딘가에 만들어지고 또 미국에서의 제조업 부활이 되는 거랑은 그렇게 되면 좋게 하겠죠 미국도. 그런데 그게 될까? 인도 동남아가 중국 역할을 해주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로봇이 활약을 하면서 저원가로 제조업을 제대로 다시 할 수 있게 되냐에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크는 게 싫다는 게 제일 커서 하여튼 중국은 아니어야 돼. 그런 생각이 강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중국 말고 다른 데서 못 만들면 중국산 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코리아산 쓰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코리아산. 알겠습니다. 네. 장순원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